안녕하십니까? 앞의 영상에서는 연산자에 대한 기본 개념과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와 그리고 논리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서 다루었던 연산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연산자의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학 함수 계산하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 경우에는 우선 먼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산술 연산자 기호를 사용하여 함수식을 재작성하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가로도 삽입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산술 연산자 기호를 사용하여 재작성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항에서 x의 제곱은 거듭 제곱 연산자인 별표 2개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두 번째 항에서는 나누기와 곱하기 산술 연산자 기호를 사용해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수학 함수에서는 곱하기 연산자 기호를 기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파이썬에서는 반드시 곱하기 연산자인 별표를 사용해 기술해야 합니다. 마지막 3항도 파이썬 계산식에 맞게 기술합니다. 여기에서는 2 곱하기 a의 계산이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곱하기 나누기 연산의 우선순위가 같고 계산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므로 여기에 있는 수식으로는 b 나누기 2의 계산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2 곱하기 a의 가로를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거의 다 된 셈인데요. 전 주차에서 학습한 것처럼 입력, 처리, 출력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입력부터 하나씩 처리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a, b, x의 값이 다 주어졌으므로 각각에 대한 변수를 선언하여 해당 값들을 지정해 둡니다. 소스 코드 첫 번째 라인입니다. 하나씩 별도의 라인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도 됩니다. 그 다음은 처리 부분에서 y의 값을 계산합니다. 조금 전 파이썬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 기술한 계산식을 항과 황 사이를 플러스로 연결하여 기술해 줍니다. 변수 이름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y 그대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한 y 값을 출력해 주면 문제 해결이 다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수학 함수의 계산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산술 연산자 기호를 사용하여 재작성하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괄호가 필요한 곳에 괄호를 삽입하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수식에서 괄호의 사용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곱하기 나누기 연산의 우선순위는 같고 그러한 경우에 계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 부분에 가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적의 평균 구하기 문제입니다. C와 자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점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여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점수는 실수로 입력받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를 나누어 입력 부분부터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C와 자바 그리고 파이썬 각각의 점수를 입력받아 저장할 변수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에서 변수 이름은 카멜 포기법을 사용해서 C 스코어, 자바 스코어, 파이썬 스코어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처리 영역으로 평균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평균 값은 3개 프로그래밍 점수를 합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이때도 주의할 점은 바로 괄호의 사용입니다. 먼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위해 더하기에 괄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파이썬 문법을 사용하여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라인부터 세 번째 라인에서 C, 자바, 파이썬 각각의 점수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 변수에 저장해 둡니다. 점수는 실수로 입력받기 때문에 플롯 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서와 같이 평균을 계산하여 변수 average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한 평균을 다섯 번째 줄에서와 같이 출력해 줍니다. 실행 결과에서 88, 90, 92의 값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들입니다. 다른 값을 입력하면 평균 값도 달라지겠죠. 만약에 3개의 점수를 더하는 부분에서 가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누기 연산의 우선순위가 더하기 연산의 우선순위보다 높으므로 먼저 파이썬의 점수를 3으로 나눈 다음 그 결과를 C와 자바 점수에 더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이와 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처럼 산술 연산 계산식에서는 우선적으로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곳에 반드시 가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문제는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 입력한 양의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여 그 결과를 논리값으로 출력해주는 문제입니다. 실행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0을 입력하면 true가, 11을 입력하면 false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입력한 양의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는 처리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은 홀수, 2는 짝수, 3은 홀수, 4는 짝수인데요. 바로 입력한 수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이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인 것입니다. 그럼 파이썬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입력한 수는 변수 넘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입력한 수를 나머지 연산자인 %를 이용하여 2로 나눈 결과가 0인지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비교 연산자를 이용한 것이고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이므로 비교 연산자의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출력 부분을 해결할 때에는 출력 결과에 있는 문자열을 변수 값에 저장된 값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나눕니다. 그리고 변수 값에 해당하는 10과 true는 해당 변수명과 수식으로 대체합니다. 이를 소스 코드 두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컴마로 연결하여 프린트 함수 안에 기술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연산자 %를 이용하여 2로 나눈 결과가 0인지 묻는 비교 연산식을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에 저장하고 출력에서는 변수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처리 방법이기도 한데요. 변수 is, even에는 비교 연산자의 결과인 true, false가 저장되므로 자료형은 무울련이고 따라서 해당 위치에는 true, false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의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 입력한 정수가 2와 3의 공약수인지 판별하여
그 결과를 논리값으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실행 결과에서 보인 바와 같이 8을 입력한 경우에 8은 2와 3의 공약수입니까? 라고 물으면 false가 출력이 되고 12를 입력하면 true가 출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짝수 홀수 판별하기 문제와 아주 유사한 문제인데요. 따라서 이 문제도 입력한 수가 2와 3의 공약수인지 판별하는 처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 모두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인데요. 따라서 입력한 수가 2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true이고 아니면 false인 것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여기에서도 입력한 수는 변수 넘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먼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식부터 생각하면 바로 짝수 판별하기 문제에서 사용했던 수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처리 결과를 변수 result에 저장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식을 생각합니다. 앞에서와 동일하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2와 3의 공약수는 2로 나누어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3으로 나누어서도 떨어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논리 연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의 의미를 지니는 and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 두 문장을 하나로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앞뒤로 가로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 논리 연산자의 결과도 true 또는 false이죠. 완성된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짝수 판별하기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한 후에 변수명을 통해 출력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직접 논리 연산식을 프린트 함수에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전하기 문제입니다. 5주차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5주차에서는 목, 나머지 등과 같은 산술 연산자를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환전 금액을 소수점 이하로 표시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에서 환전할 한국 돈의 금액과 환율을 입력받아서 세 번째 라인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한 후에 환전 금액을 소수점 이하로 출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전할 때 환전한 금액을 이와 같이 소수점 이하로 주지 않고 소수점 이하의 돈은 환전할 수 없는 돈이므로 거스름 돈으로 한국 돈으로 다시 주죠. 즉, 환전한 후 거스름 돈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물론 다음과 같이 거스름 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즉, 환율이 1,150원일 때 환전할 금액으로 11만 5천 원을 입력하면 거스름 돈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배웠던 산술 연산자 중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산술 연산자의 목과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여 환전액과 거스름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환전액은 소스코드 세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슬래시 두 개인 목 연산자를 이용하여 구하고 거스름돈은 네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나머지 연산자인 퍼센트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계산한 환전액과 거스름돈을 출력해 줍니다. 산술 연산자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의외로 문제 해결이 간단하게 해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번째 문제는 수식 함수 계산하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 경우에는 우선 먼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산술 연산자 기호를 사용해서 주어진 함수식을 재작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로를 삽입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코딩에 들어가도록 하죠. A 값하고 B의 값하고 X 값은 2, 3, 4로 주어졌죠. 이제 Y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X제곱근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X2 이렇게 했는데 실은 제곱근이죠. 제곱근 연산자는 별표 2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이제 기술합니다. 이제 이 B의 값을 A로 나눈 결과값을 X로 곱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함수식에서는 A 곱하기 X의 곱하기 연산자가 생략이 되었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곱하기 연산자 별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항을 이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제곱근인데 제곱근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죠. 우선 먼저 B, 그 다음에 2 곱하기 A에서도 곱하기 연산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A를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제곱근 연산자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으로 하면 B를 2로 먼저 나누고 그 결과를 A로 곱하기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는 먼저 2를 A로 곱하기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가지고 B를 나눠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우선순위를 위해서 여기에 가로를 삽입해 줘야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가로를 삽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그냥 단순하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equal y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출력해 보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2.5625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가로를 빼보겠습니다. 가로를 생략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함수 계산을 할 때는 우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연산자 수식에 맞게 재작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가로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성적의 평균 구하기 문제입니다. C 언어와 자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점수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출력해주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점수는 실수로 입력한다는 조건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입력 부분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할 때는 입력한 점수는 변수를 각각 선언해서 저장하기로 했죠. C 점수는 우리가 카멜 포교법을 이용해서 C 스코어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인풋을 하죠. 인풋을 할 때 안내 문구는 여기서와 같이 이와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안내 문구를 이와 같이 하고 그런데 점수는 실수로 입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인풋 함수를 플롯 함수에 인자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되는 값이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값이 실수로 변환이 돼서 변수 C 스코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자바 점수 그리고 파이썬 점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바 점수는 자바 스코어라는 변수명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제 여기서는 자바 스코어라고 고치고 그리고 파이썬은 파이썬 스코어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바 점수, 자바 점수 그리고 여기에서는 파이썬 점수라고 이렇게 고쳐주면 우리가 이제 입력 부분이 해결이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부터 88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90 엔터하고 92를
입력하시면 각각의 점수가 C 스코어, 자바 스코어, 파이썬 스코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세 개의 점수를 다 합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우리가 평균은 average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저장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스코어, 그리고 자바 스코어, 그 다음에 파이슨 스코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리고 나누기 3 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우선 먼저 이 세 개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수식에서는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파이슨의 점수를 3으로 나눈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C 스코어하고 자바 스코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도 여기에 가로를 이렇게 가지고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의 평균 점수는 이 문자열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90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average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90은 average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는 구분 문자가 자동적으로 공백을 하나 삽입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백을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C 점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셔야지 되죠. 88 엔터. 왜냐면 인풋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90 입력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92 하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이번 학기 프로그래밍 언어 평균 점수 90.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로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한번 삭제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C 점수는 이번에도 88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 그러면 이와 같이 평균 점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로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짝수, 홀수 판별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입력한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해서 그 결과를 논리값으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한다고 했죠. 입력한 숫자를 우리가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기로 했죠. 그리고 안내 문구는 양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와 같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력하는 수는 정수로 입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int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출력해서 분석을 해보면 10은 입력한 이 숫자이죠. 넘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문자열로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넘버에 10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자열은 정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별도의 문자열로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 false를 true인지 false를 출력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고 물어보면 0이면 true가 출력이 되는 거고, 입력한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1이라는 소리입니다. 0이 아니면 false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수를 입력하면 true가 출력이 되고 false를 입력하면 false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10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10은 짝수이기 때문에 true.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11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false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서 부울리언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이 값을 변수에 지정하고 그 결과값 넘버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그 결과는 관계 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의 값이 is even이라는 부울리언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변수를 이와 같이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을 입력해도 20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아니면 19를 입력해도 19는 false이기 때문에 false,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약수 판별하기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짝수, 홀수 판별하기 문제하고 아주 유사한 문제인데요.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입력한 수가 2와 3의 공약수인지 판별해서 그 결과를 논리값으로 출력하는 문제이죠.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입력한 정수 하나를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도록 하죠. 그리고 안내 문구는 여기에서 사용한 판별하고자 하는 정사를 입력하세요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결과값, 입력한 수가 2와 3의 공약수인지 판별하는 결과값을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약수라는 것은 두 수 모두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야 됐죠. 이제 넘버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0으로 나눠서 떨어지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3으로 나눠서도 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죠. 이제 넘버를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로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로는 해보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넘버를 여러분들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그런데 두 수로 모두 나누어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로 나누어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3으로도 나누어서 떨어지는 바로 이제 논리 연산자 and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2로 나누어서도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서 떨어진 그 결과는 논리값으로 저장이 되죠. false 아니면 true의 논리값으로 여기에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result는 true 아니면 false의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출력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거는 8은 여러분들이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넘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2와 3이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변수에 저장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 문자열 안에 막바로 사용하셔야지 되죠. 2와 3이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도 변수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변수에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바로 이렇게 문자열로 구성해서 기술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값, 이 true인지 false인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result에 들어가 있으므로 resul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죠.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8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false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true가 입력이 되는 거죠. 다른 숫자를 여러분들이 실험해봐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32를 입력하면 false, 그리고 2와 3의 모두가 되는 것은 24를 입력해 보시면 아마 true가 출력이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함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전하기 문제입니다. 이 환전하기 문제는 지난 주차에 우리가 다뤘던 문제이고, 그때는 우리가 연산자를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환전액을 소수점 이하의 값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환전할 때 소수점 이하의 돈으로 주진 않죠. 이와 같은 경우는 잔돈, 거스름돈이 발생한 경우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스름돈으로 한국 돈으로 다시 되돌려주죠.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번 시간에 배웠던 목 연산자하고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목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목 연산자를 여기서는 사용하셔야 되죠. 그러면 나누어서 떨어진 목 값만 달러로 되고 나머지 값은 나머지가 리메인더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죠. 이제 나머지 값은 돈을 이 한국 돈을 레이스로 환율로 나눈 나머지 값이 바로 이제 이 잔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실행 결과를 이와 같이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머니 그리고 이 86은 달러 맞죠? 그리고 이제 이고 거스름 돈은 이 부분이 하나가 더 이제 문자열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값은 바로 이제 잔돈이죠. 리메인더 거스름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메인더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환전액과 달러돈과 그 다음에 거스름돈 여기 이제 달러를 여러분들이 이고 달러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돈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이고 이 말을 그래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환전할 금액 10만 원을 이와 같이 이제 입력하면 이와 같이 현재 환율은 1,150원이다. 이렇게 입력하면 86달러이고 그리고 거스름돈은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한국 돈은 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계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1,150원 환율 그러면 86달러이고 거스름돈은 1,1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여기서 거스름돈은 1,1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붙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원 이런 부분들을 붙이고 싶으면 셋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분 문자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제 구분 문자를 지워주시면 대신 여기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공백을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시면 다시 10만 원 그리고 1,150원 그러면 이와 같이 10만 원의 환전액은 86달러이고 거스름돈은 1,1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앞의 영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자뿐만 아니라 목, 나머지, 제곱 등과 같은 기타 산술 연산자들과 이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대입 연산자와 크거나 같거나 등과 같은 비교 연산자, 논리 곱이나 논리 합과 같은 논리 연산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이용한 수식에서 연산자를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응용 문제들을 통해서 연산자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6주차 읽기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6주차 강의 노트와 과제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는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에 대한 자세형 내용과 제출 방법은 과제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차의 학습 주제는 문자열과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